요즘 날씨 정말 덥죠? 이럴 때 제로 음료수 진짜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뭔가 죄책감도 덜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 매력적인 단어 제로, 뒤에 혹시 뭔가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마시는 제로 음료, 제로 과자에 적힌 이 제로가 정말 수학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0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뭐랄까 흥미진진한 추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제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제로 칼로리란 제로 지방 제품에 숨겨진 비밀, 이걸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원칙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사실 이 0이라는 개념, 이게 인류 문명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발견이잖아요. 수학과 과학의 기본이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를 연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수학에서 0은 뭐예요? 그냥 없음이에요. 예외가 없죠. 1 아니면 0. 아주 그냥 칼같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식품 마케팅의 세계에서 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법이 허용한 아주 작은 기준치 이하, 그러니까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아주 교묘하고 모호한, 뭐랄까, 회색지대의 개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비밀 코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제로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정답은 바로 여기! 식품공전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가공식품이 따라야 하는 일종의 법전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제로의 비밀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로 칼로리는 100ml당 4칼로리 미만이기만 하면 되고요. 제로 슈가는 0.5g 미만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0이 아니더라도 아주 약간 들어있어도 법적으로는 제로라고 당당하게 광고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0ml짜리 제로 슈가 음료가 있다고 칩시다. 이 음료 한 병에 설탕이 무려 2g이나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ml당 함량은 0.4g이니까 기준치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로 슈가 표시가 가능한 거죠. 결국 우리는 제로라는 말만 믿고 음료 한 병을 마시면서 각설탕 반 개 정도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반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칼로리랑 설탕을 빼는 대신에 그 빈자리를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이요. 이 물질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나 더 강력한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곱만큼만 넣어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단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인공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좀 교란시킬 수 있다거나 오히려 뇌가 더 강렬한 단맛을 찾게 만들어서 단맛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섭취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제로 지방의 역설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한 1980년대, 90년대쯤으로요. 혹시 기억나세요? 전 세계적으로 저지방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는 지방이 그냥 비만의 주범, 완전 공공의 적이었고 무지방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게 바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바로 그 열풍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식품회사들이 너도 나도 지방을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음식의 그 고소한 풍미랑 부드러운 식감을 담당하던 지방을 빼버리니까 맛이 너무 밍밍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조사들이 뭘 넣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설탕이랑 나트륨을 듬뿍 추가한 거죠. 결국 지방은 줄였는데 그 빈자리를 설탕이 채워버리는 뭐랄까 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진짜 숨겨진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배부르다 하는 만족감, 포만감을 주는 역할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분이 쏙 빠져버리니까 무지방 제품을 먹고도 뭔가 허전하고 만족감을 못 느껴서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추적해봤습니다. 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이제 이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최종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5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품 앞면의 화려한 광고 문구에 속지 말고 뒷면의 작은 글씨,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원재료명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셋째, 이건 제로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무심코 많이 먹는 습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넷째, 되도록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가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앞면의 광고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뒷면의 영양성분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제품 앞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이야기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언제나 뒷면에 있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0이라는 숫자가 인류에게는 엄청난 혁명을 선물했지만 오늘날 식품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면의 달콤한 이야기와 뒷면의 복잡한 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정보를 믿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